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현재 11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간 내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있을 내일 새벽 3시 반에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이번 달의 운명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입에 모든 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1월 FSD 베타가 전체 공개될 예정에 있을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사이버 트럭도 나오죠. 자, 오늘 장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모든 3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예상치를 상회한 화이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우버 역시 양호한 4분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시간 오전 10시경에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9월 채용 공고 숫자가 발표된 이후에 일제히 약세로 빠졌습니다. 고용 상황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였던 1000만 건, 985만 건보다 더 넘은 1071만 건의 채용 공고가 9월 달에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일제히 3대 지수가 약세로 빠졌습니다. 바로 호재의 악재화라고 볼 수 있겠죠. 노동시장이 강하면 여전히 뜨겁다고 할 수 있다면 연준의 정책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될 수 있겠죠. 연준 현재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유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전히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인 상태이고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용이 많다는 건 원래 좋은 뉴스죠. 경제가 강력하다는 뜻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FOMC, 즉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될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이 되겠죠. 연준 파월 의장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앞으로 출렁일 전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WTI 가격 역시 88불로서 80불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스닥이 다우 지수 대비해서 약한 모습인데요. 나스닥의 큰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5.5%나 하락했고, 구글 역시 4.39%나 하락을 했어요. 그간 하락이 가장 심했던 메타는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나스닥을 반전하기에는 힘이 미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0.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에너지 주식이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한 화이자 역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다우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 나스닥 대비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시장이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성장주들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0.89% 빠지면서 189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1500에서 11230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11600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1500선 이하나 1500선까지 떨어지면은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볼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지금 단기 과매수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11600선까지 다다르고 넘어선다면 뭔가 본격적인 반등 추세를 고려해봄직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의 채용 공고는요, 원래는 한 6개월간 감소세였는데 이게 증가세로 9월 달에 좀 틀어섰어요. 자, 이번 달 9월 채용 공고는 전월 대비해서도 4.3% 증가했고요. 예측 대비해서도 7.2%를 상회했습니다. 아직까지 매월 1000만 건을 넘고 있는 채용 공고는요, 아직까지 구인자보다 구직자가 계속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거고요. 특히 실업자 한 명당 채용 공고 비율은 1.9건으로 8월 대비 1.7건보다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정책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시간 수요일, 우리 시간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요. 아마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분의 말 한마디가 될 것 같아요. 최근까지 연준 파월 의장의 기조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경제 일부 고통이 있어도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UN 이라든지 IMF에서도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계속 독단적으로 금리를 올릴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되게 되면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는 4%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4%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린 거고, 이에 따르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랑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에는 속도 완화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당시에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크게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까지 올렸으니까 이후부터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긴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크게 환호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일부 고통이 있어도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면 시장의 최근의 반등세는 갑자기 꺾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연준 파월 의장의 이 입에 모든 게 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새벽 3시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는요,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84.1%로서 확실시 되어 보이고, 중요한 거는 12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이죠. 지금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이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의 인상 확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5대5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12월의 금리 인상도 자이언트 스텝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나왔던 고용 보고서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달에 나올 실제 미국 고용 보고서 실업률 발표도 있죠. 이것과 함께 미국 CPI 지수 같은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도 있는데 푸틴이 참석하면서 아무래도 화해 무드가 연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G20 정상들이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다라는 듯한 경계 발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도 좀 참고하겠다라는 듯한 발언이 또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11월 달은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요, 투자자들의 이 감정 사이클로 봤을 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디프레이션, 호프,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항복의 백기를 들었고 지금 허탈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을 지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이제 시장의 반응을 기대해보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와 관련된 테슬라 주식 매도 우려는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전체 공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테스트의 단계를 넘어서서 FSD를 보유한 북미 고객들에게는 이제 FSD 베타를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4분기에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1월달 이번 달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도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테슬라의 10빌리언에 달하는 주식 자사주 매입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가가 워낙 싸졌다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은 237불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는 폭을 보여주었는데 아쉽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0.12% 오르는데 그쳤고요. 단기적으로는 247불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는 190불대 초반까지도 그래도 하락 추세선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싼 주가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 첫 번째는 역시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은 내년 말에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겠죠.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는 2023년 중반에 사이버 트럭을 제조를 시작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의 독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말에 사이버 트럭의 제조 램프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내년 말부터라도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자, 이를 위해서 테슬라는 착착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태리의 기가프레스 제조업체죠. IDRA에서 9,000톤 기가프레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미 기가 텍사스에 설치와 시험 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초반에는 프리몬트 공장에 이미 배터리팩 제조 시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사이버트럭용 배터리팩을 제조할 것 같아요. 아마 2170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 4680 배터리를 이 사이버트럭에서 전면적으로 채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카토로드라는 곳에서 지금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이버트럭은 4680 배터리를 채용을 할 것 같고요. 사이버트럭은 모양도 특이하고 완전히 새로운 공법, 새로운 시설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제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가 텍사스 역시 모델 Y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19년 11월에 사이버트럭을 발표하면서 작년이나 올해에 이미 사이버트럭 생산이 들어갔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3년이 넘게 지금 제작이 걸리고 있고 좀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 기가 텍사스가 모델 Y도 잘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 대량 생산에 사이버트럭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FS 베타 버전 10.69.3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10.69.2 버전이었죠. 자, 이 버전에 이런 개량된 버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69.2 버전이 2022년 9월 달에 나오면서 근 2개월 넘게 테스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개선세가 보였던 것으로 지금 베타 테스터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10.69.3 버전이 나왔어요. 10.69라는 버전에 일론 머스크는 상당한 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69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10.69 버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10.69.3 버전은 미국과 캐나다의 테슬라 직원에게 우선 배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버전에는 교차로 교통에 대한 뉴런넷 속도 예측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교차로 사거리라든지 로탈이라든지 이런 교차로에서 훨씬 더 예측을 잘하고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 10.69.3 버전이 나왔는데 10.69.2 버전도 훌륭했었어요. 자, 이 버전이 나오면서 새로운 버전의 광범위한 출시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광범위한 출시라는 건 바로 와이드 릴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16만 명의 베타 테스터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점수도 95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80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수, 그러니까 자신의 운전 습관이 80점이더라도 이제 베타 테스터가 가능해진 상황이었는데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전체 공개가 되면은요, 이제 안전점수 상관없이 FSD 베타를 구매한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이제 FSD 베타가 보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실시되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버전 11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10.69에서 탈피를 하는 거죠. 11이라는 숫자가 11월과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아마 11월 달에 와이드 릴리즈 되지 않겠느냐, 버전 11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3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를 했었죠. FSD 베타가 빠르면 올해 연말에 북미에 출시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10.69.3 버전은요, 정확도와 지연 시간을 개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차량을 좀 더 세밀하게 재현해서 인식을 하고요. 교차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의 오차를 20% 정도 낮추고 아키텍처를 또 20% 개선해서 정밀도를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예측을 높이고 AI 능력을 높이고 보다 부드러운 주행을,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은 상당한 침체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라이다를 이용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라이다를 포기하고 레이더마저 포기하고 지금 완전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 기반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돌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과 같이 상호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 역시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죠. 그거와 같은 방식을 테슬라는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센서, 그러니까 라이다라는 센서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어. 그런데 최근에 아르고 AI, 포드에서 투자한 업체이죠. 포드는 이 아르고 AI의 투자에 따라서 3분기 어닝이 대폭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고 AI 사업을 중단을 하기로 했어요. 구글 웨이모 역시 한때 2,500억 달러에 달했던 기업인데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는 300억 달러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테슬라는 4분기에 FSD 베타를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전체 공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널리 자율주행을 보급하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해요. 테슬라의 FSD 베타 마일수 역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장,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얘는 2,4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 시장을 테슬라가 전부 다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에는요 15억대 정도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2030년에는 한 20억대에 이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장은 1800조에서 24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며, 매출이 아니라 수익 구조예요. 수익. 순이익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럼 테슬라가 33%를 점유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장의 3분의 1만 가져가더라도 테슬라의 연 수익은 600조 원에 다다를 것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만으로 600조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빅테크 기업 멀티플 한 30배를 적용했을 때 일경 8천조 원의 시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재 테슬라 시총은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경 8천조 원을 900조 원으로 나누게 되면 2000% 상승이거든요. 자, 지금보다도 20배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5,000불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기업들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11월 달에 와이드 릴리즈가 된다면 이번 올해 연말 이내에 FSD 베타가 와이드 릴리즈 된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율주행 그거 뭐 쓸 필요 있겠어, 못 믿어, 내가 그냥 운전하고 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향후 10년 이내에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아직 모를 때 빨리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다만 항상 단기적으로는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법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분기 예상 인도량을 발표를 했어요. 42만 5천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44만 5천대인데 이것에 비해서도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중국에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지금 40만 대에서 2만 5천 대밖에 안 올리는 트로이 테슬라이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CFO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간 50% 약간 못 미치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딜리버리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전년 동기 대비 47%나 48%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4분기 딜리버리는 46만 5천 대에서 47만 5천 대에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외부자의 말이 맞는지 내부자의 말이 맞는지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의견이 맞다면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 판매보다도 역시 소프트웨어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의 발전을 눈여겨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